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무김치,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드실 예정이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 경고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무는 소화에 좋고 해독에 좋고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 자체가 아니라 물을 함께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무라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과 효소 균형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둘째, 이미 약해진 콩팥을 살리는 무 섭취법. 셋째, 나이 들어도 부담 없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면 남은 인생의 건강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밥 드실 때 색깔 맞춘다고 무랑 당근 같이 넣으시나요? 비빔밥에 무채랑 당근 같이 비벼 드시나요? 아니면 오이 무침에 물을 함께 섞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콩팥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무 속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면서 콩팥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는 콩팥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근과 오이에 있습니다. 이 두 식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이름 그대로 비타민C를 분해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무와 당근 또는 오이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무의 핵심 영양소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무와 당근을 함께 갈았을 때 단 몇 분 만에 비타민C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사실은 영양이 거의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사라진 상태의 무는 더 이상 콩팥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섭취하면 콩팥은 활성산소에 그대로 노출되고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피곤함이나 소변 거품 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오이는 이제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성 환경에 약합니다. 따라서 무와 당근 또는 오이를 함께 먹을 때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가열입니다. 이 효소는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당근을 먼저 볶아서 익힌 뒤 무와 섞으면 효소가 거의 작용하지 못합니다. 김밥 만들 때 당근을 생으로 넣지 말고 반드시 볶아서 넣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콩팥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합은 그나마 영양 파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조합은 돈까지 날리고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홍삼이나 한약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자녀분들이 사다 준 귀한 보약 하나쯤은 냉장고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옆에 깍두기나 동치미가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위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삼이나 한약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버립니다. 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보약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흡수입니다. 홍삼이나 한약 성분은 장에서 충분히 머무르면서 흡수되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는 장 통과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보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돈을 들여 먹은 것이 그대로 배출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몇 달 동안 꾸준히 홍삼을 드셨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홍삼을 드신 직후마다 무김치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약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고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와 보약은 최소한 2~3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를 잘못 먹으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조금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라도 제대로 먹으면 콩팥을 살리고 뼈를 살리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무를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를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무를 제대로 먹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약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특히 60 이후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말랭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말랭이가 비싼 보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콩팥과 뼈를 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을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단순히 농축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무와는 전혀 다른 식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칼슘과 식이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뼈 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칼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골다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말랭이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이 몇 배 이상 증가하고 식이섬유 역시 크게 늘어나 장 환경까지 개선해 줍니다. 결국 뼈와 콩팥을 동시에 보호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우유나 칼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몸에 들어오는 양은 훨씬 적어집니다. 반면 무말랭이는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식품이 가진 힘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60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동시에 뼈도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고 밤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약을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무말랭이 차를 꾸준히 드셔보십시오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후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 꾸준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움직임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뼈 상태와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비싼 걸 먹어야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렵고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말랭이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말린 물을 끓여서 드시면 반쪽짜리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볶는 과정입니다. 무말랭이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뀝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고 특히 콩팥이 냉해지면서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성질로 바뀐 무말랭이 차는 콩팥을 데워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말린 무말랭이를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먼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기름 없이 마른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습니다. 이때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적당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 물을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충분히 우려냅니다. 색이 진하게 나오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이 차는 물 대신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밤에도 드실 수 있고 오히려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법을 시작했다가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절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은 더 그렇습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조용히 회복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이 루틴만 지키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뼈는 좋아지겠는데 혈관은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합니다. 피가 깨끗해야 콩팥으로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무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까지 끌어올리는 보너스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 그리고 무말랭이를 통해 콩팥과 뼈를 살리는 방법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혈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까지 해결해야 비로소 콩팥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피를 거르는 장기입니다. 즉, 피가 깨끗해야 콩팥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그 더러운 피를 계속 걸러내야 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리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함께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콩팥 안 좋으면 등푸른 생선 피하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리법과 조합을 제대로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등어가 기름지기 때문에 소화가 부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가 등장합니다.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고등어의 기름을 분해해 주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즉, 무와 고등어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짝꿍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면 절반짜리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무는 너무 얇게 썰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썰어야 조리 과정에서 형태가 유지됩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먼저 깔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무에서 나온 수분이 올라오면서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고등어를 올리고 양념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간장은 줄이고 대신 마늘과 생강을 충분히 넣어 향과 맛을 살리십시오. 처음 끓일 때는 뚜껑을 열어 두셔야 합니다. 비린내 성분이 날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끓은 뒤에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십시오. 이 과정에서 무가 부드럽게 변하면서 단맛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먼저 무를 드시고 그 다음 고등어를 드십시오. 무가 위장을 먼저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이후 들어오는 단백질과 지방을 훨씬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조림 국물에는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뼈, 콩팥, 혈관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면역력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래가 끼고 목이 칼칼한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와 꿀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성분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를 껍질째 잘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며칠 두시면 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껍질입니다. 무 껍질에는 영양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제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무의 영양을 몸속 깊이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와 당근, 오이는 반드시 조리법을 바꿔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를 사용하거나 가열을 통해 효소 작용을 막으십시오. 둘째, 무와 보약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최소 2~3시간은 떨어뜨려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말랭이를 활용하십시오. 꾸준히 드시면 콩팥과 뼈가 함께 안정됩니다. 넷째, 고등어와 함께 드십시오.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꿀과 들기름을 활용하여 흡수율과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입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알게 된 것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스스로 식사하고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콩팥을 지키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하는 건강을 부탁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